안녕하세요. 박종원의 지식한방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세상의 많은 지식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어제는요. 눈길을 끄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눈에 확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가 똑같은 기사를 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약간 충격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배터리 그러면 반도체와 함께 진짜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보면 트럼프가 임기 첫날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연설 중에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보면 뭐 모든 언론사마다 진짜 다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사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나 아니면 배터리가 진짜 되게 중요한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거든요. 특히 트럼프의 지금 지지율 정말 높은 편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이런 상태인데 이런 말까지 했다니 우리 전기차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근데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을 확인해 보니 웬걸 그런 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미시건주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 중에 했다는 건데 아니 전 세계 언론사가 다 같이 봤는데 미국 언론사는 기사를 하나도 안 썼다? 아니 전기차 보조금에 미국 언론사는 관심이 그만큼 없는 걸까요? 아니 기사가 그날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보면 뭐 엉뚱하게 CBS는 다른 데 관심을 가졌고요. 더 놀라운 건 야후 캐나다인데 야후 캐나다는 트럼프가 미시건 유세에서 전기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 아니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취임한 첫날에 전기차 보조금을 없앨 것이다. 이렇게 진짜 충격적인 기사를 내놨는데 정작 미국의 언론들은 관심이 없었고 캐나다 언론은 정반대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도대체 진실은 뭘까요? 누가 보도를 잘못한 걸까요? 자, 간단합니다. 트럼프의 진짜 말이 어땠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4월 2일에 한 건데 이게 무슨 옛날에 한 것도 아니고 영상을 직접 보면 됩니다. And the first day, I promise you, I will sign where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is gone. If you want an electric car, you can buy it, but you're going to be able to buy every other form of push, every other form of car and engine and motor that you want, and you're going to have it. 이걸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취임 첫날에 전기차 강제 조항이 폐지되는 곳에 서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보조금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미국 언론이 정상적으로 보도를 한 거고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이상할 정도로 수십 개의 언론사가 다 같이 오욕을 하고 다 같이 오보를 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우리나라 언론만 보고 있어서는 진짜 세계가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사실은 세금 감면이죠. 근데 이제 보조금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 전기차 이 세금 감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그래서 뭘로 끝나느냐 이걸 보시면요. 자, 분명히 액트로 끝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첫날에 법안을 자기 마음대로 서명해서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만 보면 지멋대로 지금 법도 다 바꾸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해놨냐 하면 전기차로 그냥 놔두면 아무 짓도 안 한다. 그러면 노 액션, 요 그래프를 따라가요.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잘 안 늘어날 것 같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강경한 정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뭐냐면 2032년이 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알아서 해라. 제조업 기업이 전체 생산량 중에 67% 판매량의 67% 3분의 1을 반드시 전기차를 팔아라. 못 팔면 그러면 내연기관차를 팔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2032년에 67%를 강제로 팔아야 되니까 내연기관차를 못 파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기차를 팔아야만 내연기관차를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너무 과했다고 바이든 스스로도 했는지 최근에 이걸 바꿨어요. 전기차를 한 절반 정도 팔면 나머지는 이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카까지는 봐줄게. 그래서 한 3분의 2를 파는데 둘을 합쳐서 한 3분의 2 정도 팔면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약간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다 더 세게 지른 거죠.
아예 폐지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법안이냐. 자동차 회사들이 팔고 싶은 거 팔고 사람들이 타고 싶은 거 타야지. 시장에 맡겨야지. 왜 이걸 강제로 판매해라 이런 거 갖다가 정부가 알아서 하느냐. 이걸 맨데이트 강제 조항을 폐지하겠다.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만 되면 바로 없애버릴 수 있는 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 정말 너무한 게 트럼프를 완전히 독재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법안을 자기가 되자마자 폐지하겠다. 그런 일은 미국에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황당한 오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트럼프는 어떤 말을 한 것일까요? 특히 캐나다 야후에서는 왜 트럼프는 미시건 유서에서 전기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자 트럼프의 발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전기차를 이게 전기차네요. 전기차 네 오자가 하나 있었죠. 전기차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한다면 모든 형태의 자동차와 엔진 모터를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붙이던 거에 비해서 많이 물러선 겁니다. 내연기관차로 그냥 확 가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전기차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트럼프가 상당히 뒷걸음질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언론이 이렇게 말한 거고요. 우리나라 언론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한 거고 트럼프가 지금 결정 장애 같은 모습이잖아요. 트럼프는 질렀다면 그냥 막 질르는 타입인데 웬걸 이번에는 약간 물러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정 장애처럼 보여요. 자,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도에 그 답이 있는데요. 원래 미국에서 그동안 잘 사는데 그러면 어디죠? 해안가가 잘 살았죠. 그래서 동부 해안 지역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서부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륙이라든가 아니면 남부 지방에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도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가 하도 집값이 오르고 뉴욕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쫓겨나고 이런 데서는요. 기업들이 진짜 연봉을 30만 달러 줘도 소용이 없는 게 월세가 1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진짜 월세를 1년에 한 10만 달러 내고 나면 이건 진짜 30만 달러 연봉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세금도 내고 뭐 그러다 보면 자기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10만 달러가 안 되는 상황, 한 7만 달러, 8만 달러 그러니 30만 달러 내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더 이상 서부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은 집값도 싸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도 싸고 또 하나 장점인데 남쪽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 부분을 바로 선벨트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진짜 사시사철 내리쬐니까 선벨트라고 불리게 된 건데요. 그 정도로 태양이 풍부하고 또 바람도 잘 불다 보니까 여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다 뭘 선호했죠? 아리백을 선호했죠.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 납품을 하려면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이 생산을 해야 되고 자기들도 구글이나 애플도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돌리려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 자꾸만 기업도 내려가고 뛰어난 인재들도 자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남쪽은 원래 정치 지형이 어땠었냐? 2004년만 해도 이게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찍은 건데 빨간색이 공화당입니다. 파란색이 민주당인데 2004년만 해도 보세요. 선벨트 지역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상황들이 바뀌게 된 겁니다. 특히 제일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선벨트 지역에 집중된 게 바로 기가 팩토리들이 많아요. 전기차도 자꾸 선벨트 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기차, 왜 배터리로 가는 차를 자꾸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정부는 권장을 하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혹은 배터리를 만든다. 이거는 이율배반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나 배터리, 기가팩토리 이런 데는 전부 선벨트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신재생에너지로 100%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고요. 자, 여기 빨간 얘들은 캐나다니까 국경을 넘어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상당수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바로 결정 장애가 여기서 오는 거죠. 아니 지금 남부 지역의 썬벨트에 신재생에너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잔뜩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는 전기차 이거 진짜 지원 따위 안 해버리겠어 이러면 이 표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정치 지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몇 퍼센트냐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다들 힐러리냐 트럼프냐 2016년에 틀렸던 이유가 지지율은 힐러리 클린턴이 2%포인트나 높았는데 문제는 미국은 선거인단으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데 특히 스윙 스테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이 진짜 중요한데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러스트벨트, 바로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러스트벨트와 그리고 썬벨트 이쪽에서 스윙 스테이트들이 많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동부 쪽에 이쪽에도 바뀐 지역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쪽에도 바뀐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썬벨트와 러스트벨트를 잡는 게 가장 대선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기차 안 돼, 싫어 이래버리면 표를 왕창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물러난 게 미시간 연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정답인데 대한민국 언론은 진짜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다 오보를 똑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언론만 봐서는 세계 돌아가는 상황 아니 심지어 아니 제3세계 이런 데도 아니고 미국의 상황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큰 기업들은 미국에 있는 뭐 주재원들이나 이렇게 보고를 해서 아 이거 다 오보예요. 본사에 보고를 했겠죠. 근데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정말 우리나라 언론만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외국 언론하고 진짜 보면서 특히 그 나라 언론들을 보면서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보에 속거나 또는 의도된 조작 기사에도 속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뭐 단순한 오역에 의한 오보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지만 아주 조심해서 기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원의 지식 한방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정확한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느냐? 이게 좀 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크게 기대해선 여러분 안 되는 게요. 혹시 전기차 관련해서 야 바이든 대통령만 되면 그래도 전기차로 쭉쭉 가겠지?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물러나는 추세예요.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떠들지 않았어도 이미 전기차 전환 속도를 스스로 늦춘 상태였고 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기차를 좀 건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은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이것도 꽉 잡아야 되지만 또 한쪽에서는 전기차 이것도 잡아야 됩니다. 썬벨트를 잡아야 되니까 양쪽 다 사실 줄타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기대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대선이 끝난다면 또 하나 문제가 재정적자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대선도 문제지만 정치적 문제도 문제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당장 누가 타격을 보느냐 뭐 중국을 막는다 이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중국은 아직 미국 시장에 제대로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원형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 다 미국 기업, 한국 기업, 독일 기업만 있지 여기에 중국 기업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은 지금 당장은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아디 같은 진짜 막강한 기업이 있거든요. 물론 비아디도 최근에 매출 줄고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워낙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물론 반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뒷돈을 대준 거 아니냐, 보조금 왕창 주니까 이런 거 아니냐. 뭐 어쨌든 뭐 억울하지만 비아디 같은 기업은 지금 막 세계 시장을 막 장악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 미국까지 진출을 제대로 못한 상황인데 이제 노크를 해볼까 말까. 근데 미국에서 워낙 싫어하니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정도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중국이 미국을 진출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결코 나쁘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인 지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 판매 증가 속도가 줄어들더니 심지어 이제는 아예 전기차 판매 대수가 줄어드는 현상까지 일어났거든요. 아니 우리는 그래프가 이럴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웬걸? 23년 보세요. 물론 이제 전기차는 늘었어요. 순수 전기차는. 근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합치면 이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순수 전기차도 24년부터는 줄어들 것이다. 왜?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독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다시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도 못 주고 사람들도 돈이 없으니까 야, 전기차 살 돈이 어딨냐. 차 사는 것 자체를 줄여버린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EV 판매 증가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지금 현재 10% 장벽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10%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얼리 아답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삽니다. 새로운 거 나오면 무조건 사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리 아답터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PDA 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사봤어요. 이런 얼리 아답터들이 처음에 10%까지 만들어주는데 나머지 대중 90%는 진짜로 이게 가성비도 좋고 정말 쓸만해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리 어댑터는 그냥 무조건 사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10%까지 가는 건 쉽지만 그 다음에 90%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10%까지 가는 시간과 그 다음에 보급률이 90%까지 가는 시간이 똑같다. 이걸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하는데 놀라울 정도의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까지 갈 때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가트너사가 발표하는 이 하이프 사이클 같은 게 있는데 혁신적인 기술은 이런 사이클을 탄다는 거죠. 처음에 과도한 기대를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심이 식어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나는 기술들은 이제 그 뒤로 쭉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관심이 꺾이는 기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3D 프린터 기술이죠. 제가 KBS에서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을 9년 정도 출연을 했는데 초반 출연, 거의 첫 해 출연한 것 중에 3D 프린터 출연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걸로 초콜릿도 만들어 먹고 뭐 플라스틱 제품도 만들어 먹고 그건 먹은 건 아닙니다. 플라스틱은 제품을 만들어 봤죠. 자, 그런 정도였는데 여러분 요즘에 3D 프린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식상하는 그런 단계를 겪게 되는데 요 단계를 겪고 넘어서는 기술은 나중에 대중적인 기술이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도 여러분들 애플이 처음 만들었냐? 아니죠. 노키아가 원래 4천만 대나 팔 정도로 세계적인 스마트폰 회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피처폰만 팔 게 아니에요. 앱스토어가 나오면서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지. 원래 스마트폰도 4천만 대나 팔았습니다. 시장을 조성했던 노키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엔 누가 있었냐? IBM이 있었습니다. IBM이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이런 단계들을 못 넘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나왔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의 기술이 다시 뻗어나가느냐 아니냐는 이런 환멸의 단계를 넘어서야만 되는데 전기차도 이 고비를 한 번은 반드시 겪어내야 됩니다. 자, 전기차 분명히 아직은 우리가 내연기관보다 불편하고 이런 점이 있지만 전기차는 강력한 우군이 있죠. 바로 각국의 정부입니다. 특히 선진국 정부죠. 왜냐하면 기후변화 이대로 두면 난리가 나니까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기차로 각국의 정부가 가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환멸의 단계, 이걸 넘어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저는 전기차 걱정은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예인 걱정 왜 하냐, 뭐 재벌 걱정 왜 하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전기차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석유입니다. 제가 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흉내내서 이 말을 한번 붙여봤어요. 문제는 석유야, 이 바보야, 이 말을 한번 붙여봤는데, 자,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거죠.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했는데 저는 석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웬 석유냐 이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신재생으로 넘어가는데 석유의 시대는 저물어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석유 시장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는 원래 15년짜리 사이클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7, 8년짜리 사이클이 있는 이유가 보통 부동산을 뭐 이렇게 막 개발하고 분양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3, 4년 걸리다 보니까 한 7, 8년 사이클이 생기거든요. 근데 원유는 탐사 과정부터 탐사 잘 되면 금방도 되지만 또 탐사가 오래 걸리면 한 7, 8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호황과 불황을 이렇게 반복하는데 한 15년짜리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유가가 좀 비싸지면 새로운 탐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유전을 새로 많이 개발하니까 유가가 다시 싸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 사이클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깨졌냐? 자, 옛날에 보세요. 자, 석유 회사들이 예전에 유가가 비쌌을 때 2010년, 11년에는 자기들이 번 돈의 250%를 투자했습니다. 2.5배를 투자했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는 유가가 그래도 전보다는 분명히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이 석유 회사들이 고작 자기들이 번 돈의 50% 정도를 현재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 예측을 했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로 빨리 바뀔까 봐 지금 유가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도 유전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2024년에 새로 유전 개발 탐사를 하고 막 그래서 2030년에 원유를 막 펑펑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신재생에너지로 다 바뀌어버리면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유전 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신재생으로의 전환 속도가 지금 독일도 늦어졌고 유럽 각국이 다 늦어졌어요. 영국도 한 5년 늦췄죠. 여기다가 미국마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을 한다 그러면 한 4, 5년 늦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원유 개발 속도가 못 따라오게 되면 유가가 우리를 가늘고 길게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2020년대 후반부터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 40년대가 되면 분명히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차가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제가 보기에는 뭐 확률로 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 거기까지 갈 때까지 석유가 우리한테 아주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크고 우리처럼 자원 부족 국가, 특히 우리는 석유만 부족한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빈곤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보릿고개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점은 이스라엘이 미국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뉴욕타임스 기사인데 이스라엘은 이란 대사관을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폭격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라는 기사 제목을 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확전되는 거 너무 싫어요. 왜? 유가를 안정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하기 위해서는 유가를 어떻게든 낮춰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은 확전을 하기 위해서인지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합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바이든이 볼 땐 바이든은 야 얌전히 있으라니까 이 정도 도와줬으면 좀 가만히 있어. 물적 지원 뭐 금전적 지원 다 해줬는데 지금 이란을 계속해서 자극하죠. 지금 이란 군대 사진인데 이란이 생각보다 군대가 강력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옆에 있으면 이란 군대가 강력할 것이냐 이건 좀 의문이 있지만 중동에선 진짜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군대는 사실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누가 맹주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란은 인구도 워낙 많고 군비 확산에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선 정말 한 군데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이란을 자극하면 이 중동 정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화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전기차를 눈치를 볼 겁니다. 썬벨트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언론처럼 막 진짜 막 전기차 보조금을 막 취임하자마자 철폐하고 그렇게 할 만큼 썬벨트 지역의 지지율을 잃어서는 아니 그 다음에 중간선거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네임도 오고 뭐 끝장이잖아요. 트럼프도 고생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썬벨트를 버린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연기관에 대해서도 골고루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자꾸 이런 식으로 보도를 뭐 의도적인 건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왜곡이 일어나는데 조금 더 저는 좀 세밀하게 보도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건 한두 언론사가 뭐 오욕을 했거나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세보다가 말았는데 3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들이 전부 오보 행렬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믿고 정말 우리가 그걸 보고 세계 정세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박종원의 지식 한방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